자취라는 걸 좀 배워보는 거예요. 자취. 구성, 자취. 이 자취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 자취는 뭐냐면 이렇게 좀 같이 메모를 좀 해놔. 자취라는 건 수학에서 언제 쓰는 말이냐면요. 그 어떤 특정 관계를 만족시키는 점들이 무수히 많을 때 쓰는 이제 수학적인 용어입니다. 자취는 저럴 때 씁니다. 뭐 특정 관계라는 건 이제 문제에서 뭘 알려주겠죠. 그런 관계를 만족하는 점을 찾아봐 그랬는데 그 점이 너무 많은 거죠. 되게 많으니까 구할 수는 없고 그 애가 만들어내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볼까? 이거 자취라고 해요. 자취.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자취의 방정식. 그러니까 자취는 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점이 되게 많으니까 구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래서 그냥 그 도형이 만들어내는 뭔가를 해라. 뭐 몇 개만 해볼까? 그럼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기만 해봐. 참고사항. 만약에 그 첫 번째 그냥 이런 거 하나 해봐. 만약에 이제 A라는 점의 좌표가 1,1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의 좌표가 뭐 3,7 이렇게 한번 해볼게. 근데 이런 걸 만족해달래. 근데 이제 PA 선분의 길이랑요, 이 PB 선분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이게 만족이 되는 점 P의 자취.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문제에서 물어보거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게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구해봐, 점 P의 자취를 구해봐. 그러면은 이 점 P가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되게 많으니까 점을 다 구할 수는 없죠. 이런 모습 같은데 여기에 A점이 있고 여기에 B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근데 우리가 점 P를 찾고 있는데 거리가 똑같아져야 돼. 뭐 대충 한 요 정도 하나 괜찮아 보이는 거지. 그래서 요 길이가 똑같을 수 있겠다. 근데 뭐 거기만 있는 것 같진 않아. 여기도 괜찮아 보여. 뭐 요렇게 거리 재고 거리 재는 게 똑같아. 뭐 여기도 괜찮아 보여. 이 정도도. 그렇죠? 뭐 이렇게 길이가 똑같아.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 여기도 괜찮아 보이고. 그렇지? 그런 점들을 다 찍다 보면 뭐가 될까요? 뭐가 될까요? 선. 무슨 선일까요? 직선. 더 자세히 뭐라고 설명하면 될까요? 그렇죠. 수직 이등분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 선분 AB 연결했을 때 선분 AB의 중점을 지나고, 왜냐하면 중점도 거리가 똑같은 포인트 중에 하나 아니겠니? 그러면서 이렇게 수직으로 날아가는 이런 선. 이렇게. 이거 이 위에 올라가면 보면은요,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를 점피를 잡았습니다. 랜덤하게 하나 잡아서 연결하고 연결했습니다. 연결했는데 어차피 여기 중점이라서 길이가 똑같을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수직이고 공통변이 하나 있어서 이 왼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은 합동이에요. 무조건 합동이죠. 그래서 이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진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건 뭐 저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에 올라가 있더라도 항상 요 길이는 다 같아지는 느낌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다 모으다 보면은 아 이런 애들이 바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 선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취는 이런 겁니다. 점이 너무 많은데 그런 점들을 다 찍다 보면은 얘가 바로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 선이 되는 것이다. 이게 되게 많아요. 이런 거 한번 볼래? 예를 들어서 또 B가 1,1이 있고 B가 만약에 또 같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볼까? 3,7이 있는데 점 P에서 선분의 점 A를 연결한 선분과 그 다음에 점 P랑 B를 연결한 선분이 똑같아지면 수직 이등분선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 수직이 됐으면 좋겠대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는
전피를 찾아봐.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다. 자취를 구해볼래?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 뭘까 이건? 이거는 전피가 어떤 도형을 만들까? 전피의 자취를 하니까 점이 되게 많은가 보지 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떤 도형을 만들까 이거는? 어떤 도형을 만드는 중일까? 자, 점A가 여기 있고 대충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근데 PA, PB가 직교를 해야 된대. 수직이 돼야 된대. 뭐 이런 거 아니겠니?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수직이 되면 여기 하나 괜찮고 한 개 찾은 거지. 근데 거기만 그렇겠어. 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을 때 여기 수직. 여기도 하나 괜찮아. 그다음 뭐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또 여기도 괜찮아. 야, 되게 많구나. 전피들이. 뭘까? 원이지 원. 저게 원이지. 그렇지? 지름이 누가 되는? 그렇지. 얘가 지름이 되는 원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그려주시면은 이 원에 걸리면 다 수직입니다. 알죠? 이렇게 연결해도 여기도 수직이고 이렇게 연결해도 어디 연결해도 무조건 수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이렇게 다 찍다 보면은 그게 원을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이제 그 선분 AB가 지름이 되는 지름인 원이 된다. 이건 이제 또 상관한 가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단원이 되겠죠. 원에 관한. 여기서 좀 한 체크하는 포인트는 단 이러면서 단 A점과 B점은 제외해 주셔야 해요. 왜냐면 A점이나 B점에 P가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 수직이란 말을 못 하거든요. 이런 건 좀 디테일을 살려두시는 게 좋은데, 그러니까 자취가 뭔지를 설명하고 싶은 거야, 난 지금 그냥. 그러니까 자취라는 건 어떤 관계를 만족하는 점을 찾는 건데 그런 점들이 엄청나게 많다.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취는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자취 구하는 방법. 자취의 방정식 구하기. 기본 매뉴얼을 알려드리지 않을 수는 없어서. 자, 기본적인 매뉴얼은 이겁니다. 첫 번째. 거기 뭐 교재에 적혀 있지만 좀 잘 적어놔. 자, 항상 그 자취를 구할 때는 그 문제에서 물어보는 주인공점이 있어요. 그 주인공점을 항상 x, y라고 세팅하시는 겁니다. 이거 뭐 웬만하면 x, y로 하세요. 왜 x, y 평면에서 식어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문자 잘 안 쓰죠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일은 이 도와주는 점이 있습니다. 도와주는 점 뭔지는 설명을 드릴게요. 도와주는 점이 등장하는 문제들은 그 점을 A, B라고 세팅을 하세요. 그 다음에 3단계는 그 문제의 조건을 잘 읽으셔야 되고요. 문제의 조건을 잘 읽어서 관계식을 작성합니다. 관계식을 작성하는 게 3단계. 그 다음에 4단계는 그 3단계에서 구한 이 관계식을요. 관계식 가지고 와서 얘를 x와 y에 대한 식으로 다른 문자 다 빼버리고 x와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4단계에 거쳐서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요. 이게 다예요. 교과서에서도 이렇게밖에 설명을 안 해요. 근데 이것만 알면 좀 피곤해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기본적으로 구하는 매뉴얼입니다. 자, 아까 그 과제 프린트의 47번을 한번 열어볼래? 우리가 도형을 좀 많이 이제 단원이 진행이 되다 보면 이제 좀 유명한 자취들을 알게 된다. 아직은 우리가 이제 막 갖다 쓰기는 좀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하면 원래 다 풀립니다. 기본적으로 얘를 쓰면 다 풀리기는 해요. 자, 47번 한번 봐줄게. 과제 47번이고 교재에다 같이 메모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가장 기본이거든요. 자, 점 P는 그 직선 위를 움직인다 그래요. 1차 함수 위를 움직이는 점이다. 자, 2x-y 마이너스 4는 제로 위를 움직인다. 위에 점 P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라는 점이 놓여져 있다. 2,4 움직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AP 선분이 있는데요. AP 선분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Q라고 합니다. Q라고 했을 때 질문에서 물어보는 건 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Q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초반에 이런 게 좀 낯설어서 어려운 거지 한번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좀 흐름을 기억하면은 이게 안 틀리거든 사실.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자, 상황을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A점이 이런 데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요거는 뭐 니네가 보기 좋게 편하게 y 넘겨 정리하시면은 y는 2x-4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울기 2짜리 직선입니다. 여기다 2 집어넣으면 0 되기 때문에 여기 2,4가 더 위에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얘가 아마 이렇게 있을 겁니다. 대충 그릴게요. 이렇게 있고 요거 위를 움직인다고 합니다. 점 P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쫄래쫄래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한 포인트 하나 잡았는데 얘네가 그 다음 이런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선분의 1이 연결해봐라 이거야. 연결해봐라. 연결한 다음에 1대2로 내분해라. 좋다. 이 정도에 있지 않겠느냐. Q가 딱. 한 개 찾았는데 그치? 근데 점이 되게 많다는 거지. Q의 자취에도 들어갔으니까 한두 개가 아니다. 왜 한두 개가 아니냐면 점 P가 여기 쓰면 여기인데 점 P가 1로 진행을 하잖아? 원래 이동을 해버리면 Q가 저기가 아니야. 그치? 이렇게 연결했을 때 AP를 이게 뭐야? 1대1로 내보내야 되니까 이 정도 있지 않을까? 이런 데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라서 이 점 P가 막 움직이면은 이 점 Q도 움직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비율이 1대2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1대2의 비율을 갖고 있어야 되고 여기도 1대2의 비율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사실은 평행선인데 이 느낌이 오셔야 되고 그렇죠? 평행선이라는 느낌이 오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비율이 1대2인데 여기도 1대2라서 아마 이렇게 가지 않을까. Q가 만들어내는 도형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 아, 평행선이 다르다. 근데 이제는 기본 매뉴얼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갑니다. 1단계. 1단계는 자, 주인공점을 x, y라고 세팅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문제의 주인공점이 누구죠? Q죠? 자, 누구의 자취를 구하래요? Q의 자취. 얘가 주인공입니다. 아, Q가 주인공이라서 Q의 Q를 x, y라고 한다. 이 1단계. 무조건 주인공 x, y.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점. 그게 주인공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와주는 점이 있는데 해보세요. 점 Q가 P가 여기 있으면 Q가 여기 있거든. 근데 점 P가 움직이면 Q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지, 그치? P가 일로 갔더니 Q가 여기로 간 거잖아. 그러니까 주인공점이 움직이려면 얘가 움직여야 돼요. 맞죠? P가 움직여야 Q가 움직이죠. 그랬을 때 이런 P 그 P를 우리끼리 도와주는 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뭘 도와주냐면 이 주인공점이 움직이게 만들어줘요. 그 도와주는 점을 무조건 A, B라고 합시다. 우리끼리. 그 다음에 관계식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얘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 P점이 이거 위를 움직여야 되거든. 이 직선 위를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서 우선 A, B는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 B는 이렇게 B는 2A-4가 된다.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요. 이거 네모 쳐놓으시고 첫 번째 관계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두 번 읽고 이제 관계식을 또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1대2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써먹어야죠. 자, 해볼게요. A점의 좌표가 2,4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점의 좌표는 우리가 세팅하기로는 A, B라고 세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AP 선분을 1대2로 내분을 하면 Q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Q점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내분 공식 그냥 가시면 되고, 자, 더하세요. 3분의 요렇게 갑니다. A에다가 4를 더하시면 되죠. 얘가 A 더하기 4가 만들어질 컴마 Y좌표 여전히 3분의죠. 그 다음에 1B 플러스 2, 4, 8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여기 Q점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근데 내가 Q를 이렇게 도입했잖아요. X, Y라고. 그러면은 이게 X고 이게 Y가 되지 않겠냐 이거야. 세팅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관계식을 계속 만들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얘가 X고 얘가 Y라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보세요. 자, 3분의 A 더하기 4는 X가 되어야 하고, 또 3분의 B 플러스 8은 Y가 되어야 해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세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은 관계식이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여기 하나, 이렇게 두 가지 관계식이 더 쏟아질 건데,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관계식들을 최대한 정리해서 네 번째 단계는 X랑 Y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B 없애야 돼요. X랑 Y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되거든. 주인공점이 X, Y라서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봤더니 이게 여기가 A, B 엮여 있고요. A랑 X가 엮여 있고 B랑 Y가 엮여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넣으면 되겠네요. 저기다가. 보세요. 자, A는 3을 곱하고 4를 넘길게요. 그러면 얘가 3x-4로 볼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B는 3을 곱해서 3y 처리하시고 8 넘기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제 마지막 작업이에요. 이 친구를 x랑 y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바꿔버리죠. 자, b 대신에 얘가 들어가고 a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 됩니다. 바꾸기 계속 그래서 3y-8이 b 자리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2배 하셔서 a 자리에 얘가 들어가시면은 이제 게임이 끝난 거예요. 3x-4 이런 식으로 정리 조금만 더 해주면은 3y-8은 6x-8-4 -12가 되어버리면서, 따라서 3y는 6x-4 이렇게 되어버리고, 3 나눠버릴까? 요게 답일 거야 이제. 분수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3y가 넘어가면은 6x-3y -4는 제로이다. 요게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나요? 흐름을 주인공점, 도와주는 점, 관계식, 정리 이렇게 끝나시면 돼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요거 정리 좀 해주잖아요. 얘가 이거 3y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눠버리면 이렇게 돼요. 얘가 2x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4가 돼요. 우리가 이제 예상했던 것처럼 평행선이죠. 기울기가 2짜리잖아요. 그렇지? 근데 원래 이 선도 기울기 2짜리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지 서술형에서 이제 뭔가 트집을 안 잡히죠. 할 수 있겠니? 요거. 이게 가장 기본 매뉴얼인데. 이게 도형이 바뀌면은 다른 문제 풀이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봐봐 이제. 지금 서술형이 아니야. 만약에 객관식이야. 앞으로 이게 안 풀어도 돼. 그럴 필요가 없지. 왜냐면 봐봐. 한번 다시 봐봐. 객관식이면 되는데. 객관식 나왔는데 언제 이거 하고 앉아있어. 바빠 죽겠는데. 한 번에 가는 거지. 봐봐. 자, A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치? 얘가 이제 아까 직선의 방정식이 이제 1차 함수가 얘가 2x-y -4는 제로였거든요. 요거 이쁘게 정리하시면 y 넘겨서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아까 이거였는데 요거 위에 점이 하나 있다며. p를 잡아달라며. 연결해서
1대1 내분점 찾는 거예요, 지금. Q. 그렇지. 찾아서 여기만 찾는 게 아니라 P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또 이렇게 연결해서 1대1 내분점 찾고 P가 여기 있으면은 또 연결해서 1대1 내분점을 찾다 보면은 이런 평행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우리가. 우리는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면 된다는 거야. 1차 함수. 1차 함수를 찾아야 되는데 기울기가요. 기울기가 이 자리라는 걸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상태라서 점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자, 제일 쉬운 점 한번 찾아볼게. 요거 위에 제일 이쁜 점이 2,0이죠. 여기 2 집어넣으면 0 되잖아. 그러면 내가 이 점을 그냥 찾아버리겠다는 거야. Q점. 점 하나를. 여기를 찾아버리지. 미안해, 이게 2,0이라서 여기는 아니거든. 사실 이 아래쪽에 같은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 그냥. 그럼 내가 자 보세요. 2,4랑요 2,0이 있는데 요거를 1대2로 한번 내분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찾아버리겠다는 얘기죠. Q점 좌표 하나를. 내분이니까 더한 거분에 더한 거분에 가시고. 자, 크로스 곱합니다. 2에다가 4를 더하니까 6이고요. 3마. 또 3분의 가시고. 그 다음에 0에다가 2를 이렇게 되겠다. 아, 요게 저 Q점이구나. 여기가 그래서 2,3분의 8인 거예요. 2,3분의 8. 그러면 그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 자리 이 m직선을 구하면 답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으니 1차 함수를 따라서 내가 찾고자 했던 저 m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기울기가 이 자리고 지나는 점은 하나 찾았다. 2,3분의 8을 지나면 된다. 그래서 뭐 알잖아요. 이런 거. y는 2 붙이고 뭐 x 넣은 다음에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b를 구해도 괜찮고 선행을 좀 해본 사람들은 지나는 점을 알 때는 기울기하고 괄호친 다음에 지나는 점에 x 빼주고 뒤에다가 더해주면 된다. 요게 답이고 곱하기 3을 좀 해줄까요? 3을 곱해준 얘가요. 자, 3y가 만들어지고요. 여기 6 괄호치고 x-2가 되고 플러스 8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3y 6x가 마이너스로 넘어오시고 마이너스 12에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4가 되면서 넘어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답이 나올 거예요. 왜 똑같은 게 없지? 왜 없지? 뭐? 뭐지? 어디 잘못한 게 있니? 여기 지나간 거죠. 3을 곱했잖아. 맞나 그지? 6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 이거 지금 잘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취의 방을 찾는 방법입니다. 다 몇 번에 있어요? 이거 없어. 있지. 1번에 있죠. 1번. 깜짝 놀래. 이건 객관식용 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대략 하면 거의 다 됐어요. 연습을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 그 기초교재 15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고 하나 골라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를 같이 구하는 방법. 그냥 그 주인공점을 x, y라고 세팅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식을 작성해서 x랑 y 식을 만들어내면 그게 자취예요. 근데 이제 뭐 도와주는 점은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쌤 교재에 있는 문제들은 도와주는 점이 아직은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22번 원점이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이 3,0이고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0,1이다. 이렇게 있는데 그럼 얘네가 이런 관계식을 만들어 달래요. 자 5p 길이의 제곱은 AP 3분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BP 선분의 길이의 제곱을 만족해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 구해봐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딱 매뉴얼대로 가는 겁니다. 문제에서 점 P의 자취를 물어봤기 때문에 주인공 점이 P예요, P. 그래서 고민도 하지 마시고 점 P를 x, y라고 놓는 거죠. 저기 세팅. 그 다음에 이제 도와주는 점이 뭐 있어야 되는데 도와주는 점이라는 게 어떤 도형미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점은 지금 안 보여요. 그냥 끝난 거고요. 그냥 관계식이 이거라서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만 하시면 끝납니다. 자, 바로 해볼게. 자, 2배가 붙어 있고요. 원점이랑 P점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니까 루트만 없어요. 그냥 제곱 하시면 됩니다. 가로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 자, AP제곱은 이제 이 친구와 이 친구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빼고 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x-3의 제곱을 하시고 y는 뺄 게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BP제곱 갑니다. 이거와 이거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그냥 x제곱 쓰시면 되고요. y 빼기 1의 제곱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관계식 끝난 거고요. 정리만 하시면 답이라고요. 근데 잘 봤더니 뭐 x제곱이 2개인데 여기 하나니까 사라질 거고, y제곱이 2개인데 여기 하나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x제곱 y제곱은 사라집니다. 1차식이란 소리고, 요거 전개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6x가 생길 거고, 이 뒤에 거 전개하다 보면은 마이너스 2y가 생길 거고, 9에다가 1을 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요게 정답이고요. 이게 P의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만족하려면 요 직선 위를 움직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마이너스 2 나눠버리면은 얘가 3x에다가 y 더하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정말 쉽죠? 그죠? 어려운 포인트 없죠? 근데 아까처럼 도와주는 점이 있을 때는 그 방식대로 가셔야 돼요. 하지만 얘는 도와주는 게 없어서 식만 세우시면 됩니다. 마지막 정리인데 이제 그 외식 내식만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것도 이제 기초계획 교재에다가 다시 설명을 잘 내고 해봐. 삼각형의 내식.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하고 정의는 이제 외접원의 중심은 아니고. 자, 이렇게 삼각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 구경을 해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요. 이게 A점이 이게 B점, 이게 C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여기가 외접원의 중심, 보통 외접원의 중심은 대문자 O를 씁니다. 내심을 I라고 많이 써요. 그랬을 때 이제 저 외심을 O라고 하고 여기서 이 꼭지점을 연결해주면은 길이가 무조건 같습니다. 원의 반지름이죠, 이게.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등변 삼각형이 3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요,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발을 내리면 이렇게 수직 이등분이 되고요. 일로 발을 내려도 수직 이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발을 내려도 다 수직 이등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죠. 따라서 그 외심의 그 정의가 있는데, 저번에 적어드렸지, 외심의 정의는 외접원의 중심이 절대적으로 아니고 얘는 삼각형의 세 변에 변이 3개 있는데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이랑 약간 좀 항상 같이 다녀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점을 찾기 위해서 얘까지의 거리와 얘까지의 거리가 똑같다고 문제를 풀면 되게 피곤해져요, 이게. 원래 원칙적으로 이거잖아요. OA 선분의 길이와 OB 선분의 길이와 OC 길이가 똑같다 이거잖아요. 이게 반지름으로 같다 이런 뜻이 되는 건데, 그럼 또 이 원점은 또 여기를 또 이 O 외심을 x, y로 놓은 다음에 이 거리 공식을 3번 써야 되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풀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풀지 말란 얘기예요, 쌤말은. 이렇게 풀면 되게 피곤해지고. 그러니까 외심 찾기입니다, 외심 찾기. 외심 찾기. 외심을 찾을 때는 사실 원이 필요가 없어요. 이런 삼각형이 하나 있을 때 외심 찾는 방법 그냥 깔끔해요. 자, 여기 중점을 잡으세요. 중점을 잡아서 수직 2등분선을 날리세요. L1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수직은 기울기 곱이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직선의 기울기만 알면은 이걸 기울기는 구할 수 있을 거고 지나는 중점 하나 구하신 다음에 이 L1을 구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구하세요. 얘를 구할까요? 여기에 여기 하나 잡으세요. 여기 중점 하나 잡아서 거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날리세요. 또. 중점 잡았어요. 이걸 L2라고 하세요. 이렇게. 뭐 더 이상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하나 딱 만나는 포인트 보이죠? 여기. 여기가 외심이에요. 외심. 거기 외심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원을 그려주면은 이렇게 그려진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거리가 다 똑같아진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제 외심을 찾으라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3번 쓰지는 마시고 그냥 수직 2등분선 2개를 구하세요. 삼각형 변 3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변 2개를 골라서 수직 2등분선 그냥 2개만 찾으세요. 2개. 그 2개의 교점 찾기. 이게 제일 빨라요. 알겠죠? 외심을 찾는 방법은 웬만하면 수직 2등분선 2개를 찾아서 그 둘을 연립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우리 아까 그 과제 교재 49번이 하나 있었지? 그거 하나 직접 어떻게 했는지. 그러니까 계속 직선 빼고 할까 하다가 이제 아주 아니까 우리가 또 완전히 중학교 때 선행하는 거 아니라서. 봐봐, 여기가 A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하자. 좌표가 있는 대로, 그치? A점 좌표가 -1,4라고 하고 그 다음에 B점의 좌표가 3,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C점의 좌표가 0,2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이 세 점으로부터 똑같이 떨어져 있는 점, 그게 외심이에요. 외심. 그렇죠? 외심을 P라고 한 겁니다. 얘네가. 그 외심 찾아봐라 이거죠?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리에 있으니까 너희가 문제 풀 때 여기를 이렇게 A, B라 세팅을 하고 뭐 거리 공식을 써가지고 연립 열심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원래 처음에 하는 작업이기도 하고 틀렸다는 게 아닌데 근데 한번 해보자. 자, 내가 이 A, B의 수직 2등분선의 식을 한번 세워볼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이긴 합니다. 자, 먼저 요거 구하려면은요 이런 느낌이겠죠? A점이 여기 있고요. B점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 AB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수직으로 가는 얘를 찾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점 하나가 필요하지. M점. 그치? 자, 그거 해볼게. 우선은 지나는 점은 중점을 지납니다. 이 M점이라는 거는 요거 두 점의 중점이기 때문에 더해서 반띵, 더해서 반띵. 그럼 1,2라는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를 알고 싶은데 이렇게 수직 관계가 놓여져 있으면은 요 하얀색이랑 노란색은 기울기의 곱이 무조건 -1이다. 그러면 저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냐? 뺀 거분의 뺀 거잖아요. 이렇게 빼면 4가 되고 빼면 -4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 직선의 기울기는 -1인 걸 확인했네요. 그러니까 이 노란 색깔은 기울기가 1짜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울기는 1짜리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AB 직선의 AB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은 기울기 1짜리니까 y는 x 적어주시고 1 넣어서 2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 이 첫 번째 수직 2등분선. 한 개 더 구해볼게. 자, BC 구할까, BC.
BC의 수직 이등분선. 우선 중점부터 찾아. 지난 점을 알아야지. 요거 두 개의 중점을 찾으시면 됩니다. 더해서 단 띵, 더해서 단. 그래서 얘는 2분의 3,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BC 기울기가요. BC 선분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뺀 거분의 뺀 거로 가시면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찾고자 했던 그 수직 이등분선의 기울기는 이 친구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기 때문에 역수한 다음에 도 바꾸시면 돼요. 2분의 3이 됩니다. 따라서 요 L2 두 번째 수직 이등분선이라는 거는 y는 자 2분의 3 붙이고 바로 쳐서 지나는 점 요거 요런 거 할 수 있지? x 마이너스 2분의 3 하시고 요렇게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직선 가서 한 번 더 배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y는 2분의 3x하고 b 중학교 때처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점을 집어넣어서 b를 구하셔도 돼요. 원래 이렇게 중학교 때 하죠. 여기까지 왔고 따라서 요거 정리만 좀 하면은요 얘가요 아이고 2분의 3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9인데 1을 더했습니다. 마이너스 4분의 5인 것 같습니다. 요게 두 번째 수직 이등분선이에요. 자 그러면 답은 이제 요 친구랑 요 친구를 모아면 답이다. 연립해서 교점 찾으면 답이다. 따라서 연립을 해야지. 두 직선의 교점이 외심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x 플러스 1은 2분의 3x에다가 빼기 4분의 5 가시면 되고 넘겨서 위로 올까요? 2분의 1x가 만들어지고요. 넘어가 더해버리면은 이게 4분의 9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2를 곱해주면은 x는 2분의 9가 되네요. 이게 외심의 x좌표. y좌표는 어차피 이거 위에도 올라가 있어야 되니까 이 x자리에다가 2분의 9를 대입하시면 y는 2분의 1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외심좌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유일한 포인트 하나는 2분의 9, 2분의 11이다. 이렇게 좌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외심은 이런 식으로 찾으세요. 되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